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M 조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BMW에서 한 시리즈에만 있는 모델이고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에요. BMW 3 시리즈 기반의 차량이고요. 3 시리즈의 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서 SUV의 실용성 그리고 진보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BMW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바로 이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델, 화이트 모델은 그 M340 투어링 모델이고 고성능 버전의 모델이고, 옆에 있는 검정색 차량은 320D 투어링 차량입니다. 투어링 모델이 이게 외건이거든요, 외건. 사실 외건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항상 외면을 많이 받아왔어요. 뭐 디자인에서 확실한 호불호가 있고 이 외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SUV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홀대받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BMW도 한국에는 외건이 사실은 많이 출시되지 않는데, 외건 하면 사실 3 시리즈 외건과 5 시리즈 외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3 시리즈 외건, 이 투어링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3 시리즈 하면 이제 럭셔리 트림과 M 스포츠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M 스포츠 버전의 차량이고, 이 옆에 있는 M340i 투어링 모델은 원래 이제 M이 들어가니까 M 모델 두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투어링이 갖는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모델과 고성능 버전의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 두 모델이 지금 투어링 모델인데 똑같은 또 세단 모델이 있습니다. 세단 모델하고 사실은 디자인 빼곤 거의 대부분이 같아요. 뭐 출력, 연비, 제로백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투어링 모델은 디자인에서 오는 차이점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디자인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의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P2 버전의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탑재됐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옵션, 퍼포먼스라는 옵션을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이 됐어요. 가시거리 자체가 하이빔 기준으로 600m까지 가시거리를 비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블루색으로 LED 조명이 나오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BMW M 스포츠 하면 이렇게 범퍼가 3분할로 나눠져 있는 투피스 범퍼를 하고 있고요. 럭셔리 버전과 다르게 이 그릴 사이사이에 있는 파이프 팁이 이렇게 검정 하이그로스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스포티하면서 다이나믹한 디자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M340i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동일하고요. M 모델에도 퍼포먼스 모델과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이제 퍼포먼스 모델인데, 퍼포먼스 모델의 특징은 바로 이 쉐름 그레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쉐름 그레이라고 해서 고성능을 나타내는 소재를 썼고, 그리고 범퍼도 이 3분할 투피스 범퍼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범퍼 끝에 세로 형태의 또 쉐름 그레이 포인트가 들어간 거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이 50주년 에디션 엠블럼입니다. 지금 올해가 BMW M의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엠블럼이 M 50주년 기념 모터스포츠 엠블럼이 적용됐어요.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멋있고 M이라는 모델의 이 고유의 특징을 더 보여주는 그런 엠블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엠블럼은 잘 안 건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엠블럼을 또 새롭게 한번 또 체인지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M340i 투어링 모델인데 차이점은 바로 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은 기본인데 이렇게 쉐름 그레이 마감으로 된 휠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보면 50주년 기념 엠블럼이 이렇게 휠캡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휠캡에도 BMW M 퍼포먼스 모델의 또 상징이 이 사이드 미러가 또 쉐름 그레이로 마감된 거 볼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의 곳곳의 특징이 BMW의 M 모델, M 퍼포먼스 모델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도 이 쉐름 그레이로 M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차이는 휠, 그 다음에 M 레터링,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어링 모델의 후면부 디자인 모습입니다. 이 L자형 테일램프가 되어 있는 건 둘 다 똑같고요. 세단도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틀린 점을 찾아보긴 좀 어렵고, M335i 차량은 이 X드라이브가 기본입니다. BMW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또 엠블럼도 50주년 기념 엠블럼 들어가 있고, 두 모델의 차이라고 하면 바로 하단부인데, 이 하단부를 보면 이 고성능 모델인 것처럼 이 머플러 팁이 이 쉐룸 그레이 느낌의 약간 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머플러 팁 자체가 이렇게 오각형의 형태예요. 이 차량은 320D인데 320D랑 320i도 또 같고요. 이렇게 이게 원형 타입의 굉장히 큰 머플러 팁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똑같고 디퓨저 디자인 라인만 조금 다르고요. 그래도 뒤에 디자인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형 되게 잘한다. 이제 투어링 모델의 진짜 장점은 바로 이 트렁크입니다. 3 시리즈 세단 대비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트렁크를 갖고 있고, 트렁크 자체도 이렇게 전동 테일게이트예요. 트렁크 높낮이를 이렇게 개폐 방식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트렁크가 이렇게 해치로 열리는 타입이 입구도 굉장히 크고, 물건을 뭐 넣을 때 뺄 때 그럴 때 굉장히 아무래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투어링 모델의 진짜 장점이 바로 이 리어 윈도우 오프닝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유리만 올라옵니다. 좋아.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게 뭐 그냥 트렁크를 열고 짐을 뭐 적재하거나 빼도 되지만, 이게 가벼운 짐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유리만 열어서 물건을 빼거나 넣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입니다. 일반 세단이 480리터니까요. 500리터면 20리터 정도 더 크고, 그 2열 좌석을 폴딩했을 때 공간이 1510리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변합니다. 캠핑이나 아니면 레저, 그리고 또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해요. 밑에 수납 공간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러기지 컴파트먼트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고무 몰딩이 있고, 따로 이 그물망이 있어서 1열 좌석과 2열 사이에 네트를 연결해서 짐이 앞으로 쏟아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애완견을 태울 수 있고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슈 이유로 그 러기지 컴파트먼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삭제됐습니다. 투어링 모델이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지 이 옆에 있는 러기지 스크린 장치를 한번 제가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폴딩했을 때 이제 1510리터라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시트를 내릴 수 있는 그 전동 2열 시트를 전동으로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옵션이 삭제되면서 빠졌습니다. 2열의 앞에 있는 그 레버를 당겨야지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시면 정말 그냥 SUV의 활용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행감은 세단이지만. 네, 투어링 모델의 측면부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투어링 모델의 가장 세단하고 큰 차이가 측면부인데요. 바로 저 라인이죠. 지금 준비한 모델이 M 스포츠 모델이거든요. 네, 럭셔리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휠하고 이 브레이크 차이가 좀 있습니다. M 스포츠가 럭셔리 대비 한 28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휠하고 브레이크예요.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이렇게 더블 스포크 타입의 이 블랙과 실버에 되게 아름답게 조화가 잘 돼 있어요. 예전에 330i에 처음 들어갔던 휠 디자인이 이랬거든요. 그 휠을 그대로 적용했고, 그리고 브레이크 보시면 이 파란색 블루 캘리퍼 보이시죠? 이게 바로 M 스포츠 브레이크도 탑재되어 있고, 서스펜션도 M 스포츠 서스펜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럭셔리와 M 스포츠의 가격 차이를 내는 가장 사실은 큰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세단 대비해서는 길게 쭉 뻗어 있는 라인을 볼 수 있고,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 그다음에 2열에 앉았을 때 승객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투어링의 측면부 하면 이 윈도우 라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세단 같으면 이 루프 부분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트렁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길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살아 있어서 투어링 모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쁜 윈도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세단 대비해서 또 주요 특징 하나가 이 루프 레일이 있습니다. 루프 레일. 루프 레일이 있어서 이 루프바를 설치해서 뭐 캐리어, 뭐 스키, 뭐 자전거
레저 활동을 위한 그런 도구들을 적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어링 모델이 사실 호불호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측면 라인인데, 이게 옆에서 실제 3 시리즈 투어링 보잖아요. 그럼 3 시리즈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정말 길어 보여요. 이게 아무래도 이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딱 봤을 때는 5 시리즈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이런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투어링의 장점은 트렁크와 2열 공간이잖아요. 이번에 2열 공간을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좋아요. 기존에 이제 3 시리즈 제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3 시리즈에서 느꼈던 느낌은 그대로고요. 다만 투어링 모델이 세단 대비해서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는 이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실내도 좀 다른 점은 M 스포츠 기준으로 세단은 이 가죽 시트 자체가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투어링 모델은 럭셔리처럼 버네스카 천연 소가죽이 들어갑니다. 일단 실내 앉았을 때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니룸 공간은 기본 세단과 비슷하고요. 다만 차이점이 이 헤드룸이 원래는 세단 같으면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직선으로 끝까지 되어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이 좋아요. 이 좌석의 시트 포지션 자체는 세단, 승용차가 맞는데 위에 공간은 SUV를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세단 대비해서 또 이 차의 장점이 이 썬루프예요. 기본적으로 3 시리즈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거든요. 앞에만 있는 투어링 모델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서 썬루프가 굉장히 뒤에까지 긴 썬루프가 적용됩니다. 2열에 승객이 앉았을 때 이런 개방감 측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그 세단 대비해서 또 다른 점은 이 선블라인드입니다. 짠! 수동식 선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가 이런 그 옵션만 봐도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증거고요. 세단에는 이 선블라인드가 없거든요. 2열에 앉는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배려되어 있는 옵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존 에어 컨디셔닝 옵션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C타입 충전기도 양쪽으로 하나씩 쓸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열 승객 앉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배려가 되어 있는 2열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네, 투어링 모델의 실내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투어링 모델은 일단 M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요. 뒤에 라인 자체도 좀 다르고 소재도 이렇게 마감 자체가 좀 다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시트가 기본 적용돼 있고, M340i 투어링 모델의 시트가 3 시리즈 일반 모델과 앉았을 때 착자감이 완전 달라요. 일단 몸에 확실히 더 잡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시트가 약간은 좀 하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타고 있는 3 시리즈와 똑같은 모습이고,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대시보드가 M 스포츠 버전은 다 우레탄이거든요. 근데 이 센사텍 가죽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마감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티치라든지 이런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투어링 모델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 시리즈 세단과 투어링 공통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삭제돼 있어요. 반도체 칩 부족 이슈로 일부 차량에서 뭐 헤드업이든 아니면 다른 옵션이 삭제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제가 타고 있는 모델도 지금 없거든요. 뭐 한 달, 2달 정도 헤드업 없는 차량 계속 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적응됐고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긴 합니다. 계기판도 LCD로 되어 있는 12.3인치 계기판 적용돼 있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센터 페시아 이런 물리 버튼이라든지 이런 레이아웃도 운전자가 조작하기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아 노브 디자인이라든지 이 센터 콘솔 앞에 있는 이 컨트롤러 부분도 적용되면 버튼이 누르기 되게 쉬운 타입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버전이 이제 이 투어링 M 스포츠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이너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럭셔리는 약간 베이지 톤이에요. 그래서 좀 화사한 느낌이 있고, M 스포츠는 좀 아늑한 느낌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어링 모델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닫으면 썬루프 진짜 크다. 기본적으로 편의사항은 이 자율주행 기능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 뭐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3 시리즈 투어링의 실내는 기존의 3 시리즈 세단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시트가 내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렇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실내 탔을 때 차이점은 이런 트림 자체가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리얼 카본을 자동차에서 쓴다는 거는 고성능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차기 때문에 이런 카본으로 마감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스티치도 이렇게 블루로 되어 있는 게 이 블랙시트만의 또 매력이 또 있습니다. 스피커 자체가 3 시리즈는 그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M340i 투어링 모델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기본 탑재돼요. 스피커 부분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좋은 스피커가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20D 투어링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 차의 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3 시리즈 투어링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320D 투어링입니다. 가시죠. 시작. 320i 가솔린만 타다가 디젤을 굉장히 오랜만에 탔어요. 근데 확실히 디젤이 확실히 좀 풍부한 토크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딱 밟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320i 투어링이 320i 기본 세단보다 한 200에서 한 400 정도는 더 가격이 비싸요. 프로모션을 고려하면 실제 3 시리즈 세단과 대비해서 한 200~300 정도 차이면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 기준으로는 한 5,000 초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320D M 스포츠 차량이 가장 비싼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한 5천만 원 초중반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세요. 투어링 모델을 사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보통 3 시리즈를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이 세컨드카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3 시리즈 하면 드라이빙 머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3 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어링은 이제 패밀리카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를 즐기는데 캠핑이나 뭐 레저 이런 게 대세잖아요. 그런 SUV의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주행 질감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 시리즈 투어링은 이제 세단의 그런 드라이빙 감각과 승차감과 SUV의 이런 활용성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라든지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 3 시리즈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커 보여요. 이게 사이즈로는 사실 똑같은데 이제 2열하고 트렁크 공간 위에가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는 효과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게 M 스포츠 버전인데 지금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세단 나오고 그 이후에 출시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럭셔리 트림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M 스포츠 버전이 추가됐고, 이게 BMW 하면 또 M 스포츠 버전이고, 또 특히 3 시리즈는 M 스포츠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투어링 중에서도 럭셔리 버전과 M 스포츠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런 선택권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디젤을 시승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디젤이 점점 자리를 잃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특히나 디젤,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디젤 차량에 대해서 비선호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디젤차를 선호하는 분들, 디젤차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 내가 질 거야. 연간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많고,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구매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연비는 좋지만 또 나의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그만큼의 연비를 또 뽑을 수 있는 건데, 이 디젤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똑같이 됐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디젤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연간 한 3만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디젤차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3 시리즈만큼은 디젤에 대해서 뭐 진동, 소음 이런 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주행하실 때 이런 초반의 주행 질감 이런 게 훨씬 좋아요. 320D나 뭐 투어링이나 세단을 보시는 고객님들은 진짜 꼭 한번 타보셔야 돼요. 정말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몰라요. 또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디젤 있잖아요. 그런 조금 달라요. 2022년도에 나오는 차량들은.
사실 BMW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하면 5 시리즈거든요. 5 시리즈가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뭐 럭셔리 버전이든 M 스포츠든 사실 6천 이하로 구매하는 게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6천만 원 초반 정도는 봐야 되는데 5 시리즈를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3 시리즈를 패밀리카로 구매를 안 했어요. 하지만 이 투어링 모델은 5천만 원 한 초반 정도, 그리고 5 시리즈 대비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패밀리카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밀리카로 뭐 국산 차량도 뭐 산타페, 투싼, 뭐 소렌토 이런 거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국산 차량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보통 뭐 한 4천만 원 초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데, 일부 금액을 조금 더 투자하시면 뭐 브랜드에서 오는 더 만족감도 있고, 뭐 드라이빙에서 오는 더 만족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더 나은 3 시리즈 BMW 3 시리즈 모델을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천만 원 중후반 정도 보시는 국산차를 고려했던 고객님들이 꼭 한번 검토해도 좋을 차.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매장에서 보시고, 기회가 되면 또 시승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어링 모델에 대해 소개를 해봤는데, 실용성, 그리고 레저, 여러 취미, 그리고 패밀리카 모든 부분에 다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패밀리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 다시 크게 하나 끝.